안타깝지만 부동산 상승은 추가 대책은 무조건 공급이죠. 지금에 와서 또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 정책이 먼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6.27 대책이 발표가 됐죠. 6.27 대책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6.27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의 타이밍은 가장 절묘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대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3개 구역, 이제 그 다음에 강남 상구와 용산구, 그리고 이거에 대한 풍선효과까지 해가지고 한강 벨트라인, 그리고 노도강, 금강구까지 서울 전체 지역 25개구로 불이 번지는 시장에서 갑자기 대출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고 좀 적절한 시기에 발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6.27 대책 이후에 20일 이상이 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는 좀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확인할 수 있지만, 일단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좀 강력한 대책이 나와서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 진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또한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이 시기적절하게 이제 균형 있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꼭 집어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일이 넘는 이 시점에서 완벽하게 유의미한 대책에 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착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면은 거래량도 줄어들고요. 특히 B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래량은 줄어들지만 아무래도 월세나 전세 수요들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민이라던가 아니면은 주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그 다음에 이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 전세가 상승과 매매가 줄기 때문에 전세 매물도 줄고요. 그 다음에 월세 매물도 줄기 때문에 월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취약계층이나 서민 주거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욱더 위험하고 취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B아파트, 그러니까 오피스텔하고 빌라 같은 경우 이런 쪽으로 풍선 효과는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3월달부터 4월달, 5월달, 6월달 꾸준히 거래량이 상승을 했었어요. 빌라랑 오피스텔이 이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6.27 대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풍선 효과가 일부는 있겠지만 기존에 상승을 하던 빌라나 오피스텔이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풍선 효과는 아니지만 6.27 대책의 후광, 그러니까 풍선 효과를 일부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급 정책이 먼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좀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 한 10년 전부터 꾸준히 이제 대두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규제 정책이 먼저 나왔죠. 이 규제 정책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부동산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대책은 무조건 공급이죠. 지금에 와서 또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 정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시장 개입은 물론 필요하지만 일정 부분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고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대책을 발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필요한 지역에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대책, 추가 정책에 꼭 필요합니다. 부작용과 풍선 효과는 뭐 다양합니다. 지금 이제 강남 상구와 한강 벨트 라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을 해서 대출 규제를 6억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풍선 효과를 우려했던 게 이제 서울 외곽 지역의 노도강이랑 금강구 키 맞추기가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21일 이상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보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풍선 효과에 대해서 이제 아파트로 서울 전역으로 번지는 풍선 효과는 우려했던 바로 진행되지는 않는 모습이고, 자, 지금 풍선 효과로 따지면은 이제 오피스텔과 빌라 시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 아주 자세히 올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작용과 풍선 효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혼란스러운 분들이 투자자 시장입니다.
왜냐면 실입주자들 시장도 혼란스럽긴 해요. 지금 정책이 현금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연봉이 2억 3억이 되더라도 목돈이 3억 5억 10억이 없으면 들어가지 마라, 네 능력이 안 되면. 지금 현재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매도자 매수자 숨 고르기, 이제 그러니까 눈치 게임을 하고 있어서 거래량이 진짜 줄어들고 매매가가 뭐 그렇게 막 눈에 띄게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락 전환은 하긴 했어요. 이런 시장에서는 나중에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기다렸다가 가격대가 조금 하향 안정이 되거나 거래량이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시장에서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시장에 따라서 내 현금성 자산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할지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부동산 상승은 못 막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쪽, 우리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부동산밖에 없으니까 지금 부동산으로 올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냐, 그래서 나는 주식을 활성화시키겠다 해가지고 상법 개정도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구조적으로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특성상 부동산 상승이 막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 그 다음에 집을 사면 오른다라는 믿음, 영끌, 그 다음에 벼락거지, 패닉바이, 무분별하게 난무할 정도로 집값에 대한 상승 기대는 굉장히 큰 거예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상승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상승폭을 줄이는 데 자꾸 목표를 두는 게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5년, 10년까지는 꾸준한 상승,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만약에 국제적으로 무슨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상승은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게 저출산, 초고령화, 이런 시장이잖아요. 서울 수도권의 모든 인프라가 몰려있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부분 때문에 막을 수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부 지역들, 생산 동력이 없는 지역들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가 없죠. 초고령화가 너무나 빨리 되고 인구 유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경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초고령 사회가 될수록 서울 수도권에 밀집되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역들에 한해서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겠지만 지방과 서울 수도권은 정말 절대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6.27 대책 발표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질문들을 상대로 Q&A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6.27 대책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일정을 잡아가지고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8시 라이브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여쭤보셔도 충분히 바로바로 대답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에서도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서로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